다섯 번째 노트인데요. 오늘은 스택, 큐, 덱 세 종류의 ADT를 와 그걸 구현하는 자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택, 큐, 덱, 스택, 큐, 덱. 스택, 큐를 모르시는 분 있나? 자료 구조 안 배웠어도 대충 다 아시죠? 그렇죠? 스택, 큐. 큐는? 똑같은 건데 뭐. 그러니까 스택, 큐, 덱은 우리가 바로 전에 배운 게 뭐예요? 리스트죠. 리스트 ADT죠. 리스트 ADT를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제한시켜 놓으면은 스택, 큐 또는 덱이 돼요. 스택은 한쪽만 가지고 하는 거고, 큐는 보통은 FIFO-Q예요. 그래서 그냥 Q라고 하면은 FIFO, 피파 같아. FIFO. 아까 누가 축구 보던데. FIFO.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줄 서는 거. 줄 서는 게 Q가 되겠고, 덱은 좀 특수한 Q예요. 특수한 Q라 그래서 앞에서도 작업해야 되겠고, 뒤에서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진도를 쭉 나가기 전에 스택은 리스트 ADT로 우리가 만든다. 한쪽에서만 빼야 돼요. 한쪽에서. 배열로 만든다. 뭘로 만들까? 스택을. 어떤 연산 가지고. 그렇죠? 푸시백, 팝백 갖고 만들겠죠. 배열은. 연결 구조는.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 갖고 만들면 돼요. 한쪽에서 넣고 한쪽에서 뺄 수 있어요. 나중에 들어간 게 나오는 거예요. last in, first out. 그게 스택 구조예요. 그 다음에 Q는 first in, first out이에요. Q는 배열로 구현하기가 간단하지 않죠. 처음에 그냥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배열은 한쪽만 편해요. 근데 양쪽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배웠죠. 이중? 아니지. 배열을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순환 배열로 만들면 되죠. 순환 배열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뭐만 필요하냐면 Q는 팝 프런트, 푸시백 두 개가 필요해요. 넣을 때는 푸시백 뒤로 넣고 뺄 때는 앞에서 빼요. 줄 서면 맨 먼저 온 사람이 first come first serve. 식당에서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음식을 주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지? 푸시백, 팝 프런트. 그런데 배열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순환 배열 아니면 힘 별로 안 좋죠. 근데 연결 구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결 구조. 연결 구조로 Q를 만든다. FIFO-Q를. 테일 포인트를 갖고 있는 단일 연결 구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어요. 이중 연결 구조가 필요 없어요. 왜? 팝, 프런트, 푸시백이니까. 팝백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단일 연결 구조로는 비용이 비싸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중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Q, FIFO-Q는 푸시백, 팝 프런트니까 어떻게 구현하면 돼요? 연결 구조를 구현할 때는 싱글 링크 리스트에서 헤드와 테일만 유지하면 돼요. 덱이 된다. 덱은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 푸시백, 팝백이 4개가 다 돼야 돼. 그렇죠? 4개가 다 돼야 되면 배열은 뭘로 하면 돼? 순환 배열이면 되고. 연결 구조는 이중 연결 구조로 하면 돼. 수업 끝났네. 다 가르쳤어요. 스택과 큐를 구현하는 걸 실습해 본다? 필요 없어요. 다 했어. 리스트 갖고 하면 되고, 리스트는 우리가 푸시백, 프런트, 팝, 백, 팝, 프런트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만 쓰게끔 제한시켜 놓으면은
그게 스택 되고 큐 되고 덱이 되는 거예요. 덱은 4개가 다 필요하죠. 큐는 푸시백, 팝프런트 필요하고, 그리고 스택은 어느 거에 따라서 요 둘 중에 한 쌍을 쓰면 되는 거죠. 둘 다 항상 쓰는 거는 다 5완 되는 걸로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 겁니다. 얘기 끝났네요. 그냥 이번 주 끝낼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살펴보고, 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스택 갖고 해결하는 거구나. 이 문제는 큐 갖고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해줘야 돼요. 이거는 큐인데도 그냥 큐가 아니라 덱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봐야 되겠고. 만약에 뒤에 보시면 파이썬 뭐 이런 데서는 예를 들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 스택 큐가 없어. 자료 구조가. 그럼 없구나.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돼요. 리스트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리스트에서 그 2개 연산만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하면 그 자체가 스택되고 큐되고 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파이썬에서 예를 들면 뭐 싱글 링크 리스트 있고 뭐가 있는데 그 싱글 리스트 보니까 테일을 유지 안 해. 그럼 걔 갖고는 큐 못 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고 내가 언어에 따라서 만약 라이브러리 없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리스트는 늘 제공하니까 리스트만 가지고도 내가 필요한 큐, 스택을 만들어서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강의 노트가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차례로 봅시다. 스택, 리포 규조, 리포, last in first out. 그래서 스택 하면 많이 떠올리는 게 스택 메모리예요. 함수가 실행이 될 때 그 함수가 스택처럼 쌓이죠. 위로 증가해요. 메인, F, G 끝나면 없어지고 F 끝나고 메인 없어지고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 함수가 실행될 때 사용하는 각 함수에 할당되는 공간을 스택 메모리라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새로 마지막에 호출된 게 맨 위에가 있고 걔가 실행되고 있고 걔 끝나면 그 다음 거 또 뭘 부르면 또 위에 쌓이고 스택 구조. 스택 이런 게 이제 스택이고 중간에 뺄 수가 없고 넣을 때 위에 뺄 때도 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 필요 없어요. 위에서 빼고 아래에서 빼고 뭐 이거 꼭 안 보여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보통 추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모습을 그려요. 위로 쌓이는 모습으로 스택을 표시하죠. 푸시, 팝. 그래서 연산은 보통 푸시, 팝, 탑 또는 탑 안 쓰고 피크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푸시, 팝, 피크. 그리고 맨 꼭대기를 탑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근데 이제 연산들은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러리 보고 어떤 연산들이 그거에 해당되는 건지를 잘 보시면 돼요. 푸시, 팝, 피크. 이렇게. 그러니까 피크는 얘를 빼내진 않고 탑에 뭐가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그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스택을 만들라. 그러면 뭘로 만들겠어요? 배열로 만들겠어요? 연결 구조로 만들겠어요? 연결 구조로 만들면 제일 편하죠. 왜? 얘는 연결 구조와 배열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얘는 용량이 고정되어 있고 얘는 용량이 고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자유롭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만 되면 되니까 스택은 연결 구조로 만들기도 편하고 그냥 되고 뭐 이중 연결 구조까지도 필요 없고 용량. 근데 배열로 만들면 뭐 뒤에다 넣겠지만 얘는 동쪽 배열을 써야 되니까.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 스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 같아요. 괄호검사. 괄호검사. 해보세요. 해봅시다. 리트코드 20번. 괄호검사. 괄호검사 뭔지 알겠죠? 괄호가 제대로 돼 있나? 다른 데이터는 없고 괄호만 있어요. 이게 괄호 세 종류가 다 있다고 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스택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스택이 비어 있죠. 이걸 읽어 나가면서 오픈 가로를 만나. 열리는 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택에다가 푸시해서 넣어. 끝 가로를 만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크를 해봐요. 피크를 해서 얘가 쌍이 맞으면 팝하는 거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얘를 만났어. 그럼 피크했더니 얘의 쌍이 아니야. 그럼 이거 잘못된 가로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얘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겠죠. 얘 만나면 얘 뽕되고. 물론 이 대중소 가로에 순서가 있으면 이것도 하는 게 약간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스택을 써서 해결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시간도 많으니까 오늘은 스택 리트코드 20번. 식평가하는 거. 식평가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쓰는 식들은 인픽스 노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산자가 중간에 와요. 뭐 3 더하기 5. 근데 포스픽스 노테이션이 있어요. 그런 연산자가 맨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5 더하기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좀 더 복잡한 거라면 3 더하기 5 곱하기 2. 그러면 이거의 포스픽스 노테이션은 이렇게 돼요. 아닌가?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포스픽스 노테이션은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자체가 우선순위가 들어가 버려요. 그 안에. 지금 곱셈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거든요. 그 자체가 여기 표현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평가하는 방법은 숫자를 만나면 어디다 넣어요? 스택에다 넣어요. 3, 5, 그 다음에 2 만났네. 넣어요. 그 다음에 연산자를 만나요. 연산자를 만나면 이 스택에서 두 개를 빼요. 그럼 5, 2가 빠져나오죠. 그러면 곱셈을 해. 곱셈하면 얼마야? 10이 되죠. 그럼 그 결과를 다시 넣어. 그러면 스택에 3하고 10이 있어요. 더하기 만나죠. 빼고 빼면 3, 10이니까 13이 돼요. 여기다 다시 넣어. 그럼 최종에 여기 남아있는 게 뭐가 돼?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포스픽스 노테이션을 평가할 때 뭘 써요? 스택 자료 구조를 써요. 그 스택 자료 구조에는 뭐가 들어가냐? 숫자들이 들어가요. 숫자들이. 그러니까 이 식을 쭉 평가하면서 숫자들을 여기다 넣고 연산자를 만나면 뽑아내고 다시 결과를 연산한 다음에 집어넣고 또 뽑아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픽 노테이션을 평가할 때 뭘 쓴다? 스택을 써요. 이거는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 이런 거를 평가해라. 평가하라 그러면 쉽지 않죠. 그냥. 근데 이렇게만 되면 평가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얘를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꿀 수만 있다 그러면 바꾸고 나서는 결과값을 계산하는 게 심플해져요. 스택만 쓰면.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이 인픽스에서 포스픽스를 바꿀 때에도 스택을 활용해서 할 수 있어요. 스택을 사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는데 알고리즘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래서 숫자를 만나면 포스트픽스 문자열로 옮긴다. 자, 숫자를 만나면 일로 옮겨요. 이게 포스트픽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할 때 얘를 활용해요. 스택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숫자를 만나면 포스트픽스 문자를 3 만났을 때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뭐 만나? 연산자를 만났죠. 3 더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연산자. 왼쪽 괄호를 만나거나 자신보다 낮은 우선순위 연산자를 만나거나 스택이 empty 될 때까지 스택의 연산자를 포스트픽스 문자를 추가해요. 근데 지금은 empty죠. empty니까 얘네들을 다 빼내고 나서 뭘 해? 연산자를 스택에 추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 플러스를 여기다 추가를 해요. 그렇죠? 얘를 봅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4죠. 4는 숫자니까 포스트픽스 문자열에 넣어. 그럼 여기 보시면 3, 4, 2, 3, 4, 2, 3, 4, 2, 3, 4, 2. 요 나오는 순서는 원래 인픽스하고 차이가 없죠. 그렇죠? 여기 나라지는 순서가 바뀌진 않아요. 숫자의 순서가 우선. 그래서 34고 플러스 있고 곱하기가 만나요. 곱하기. 곱셈이 만났어요. 곱셈. 그래서 여기 있죠. 연산자. 다시. 왼쪽 괄호를 만나거나 자신보다 낮은 우선수의 연산자를 만나거나 스택이 empty가 될 때까지 스택에 있는 포스트픽스 문자열을 빼서 포스트픽스에 넣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곱하기를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스택에 봤더니 스택 톱에 뭐가 있어요? 더하기가 있죠. 더하기는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요. 낮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걸 넣어요. 그 다음에 2 넣었어요. 끝났죠. 끝나면은 하나씩 뽑아서 다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뭐부터 해요? 요거부터 하겠죠. 4, 2 곱하기부터 하고 8, 3 더하기 8, 24가 돼요. 얘를 보면 3 곱하기 4 더하기 2 그러면 3이 되고요. 비어있으니까 곱하기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 4가 되겠고 곱하기예요. 그런데 덧셈이 왔어요. 덧셈이 왔는데 스택에 있는 게 자기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야. 그러면 빼요. 먼저 빼요. 여기다가. 그리고 자기 넣어요. 그 다음에 2 나오니까 2 넣고 스택이 끝났죠. 그럼 스택에 있는 거 다 일로 옮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3 더하기 4, 12. 12, 2니까 24 같아요. 여기는 가로가 있죠. 가로는 넣어. 가로는 넣어요. 가로는 이쪽에 넣어요. 그 다음에 3 넣고 더하기 넣어요. 가로가 있으니까. 더하기를 넣고 3, 4 넣고 엔드 가로가 나왔어요. 엔드 가로가 나오면 끝 가로가 나오면 왼쪽 가로가 나오면 스택에 추가하고 오른쪽 가로가 나오면 왼쪽 가로 만날 때까지 스택의 연산자들을 포스트픽스 문자열에 추가한다. 그리고 왼쪽에서 제거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엔드를 만났으니까 플러스를 일로 옮기고 일치되는 게 만났으니까 빼내는 거예요. 빈 상태. 그 다음에 2 곱하기 3 더하기 4. 좀 더 복잡한 것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인픽스에서 포스픽스로 바꿀 때 이용하는 스택에는 뭐가 들어가요? 연산자들이 들어가요. 연산자들하고 가로가 들어가고 요 규칙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우선순위랑 가로가 다 처리가 돼요. 가로가 먼저 처리되는 거지. 가로 뒷가로 만나면 가로에 해당되는 애들을 먼저 다 처리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두 군데다 스택을 써요. 스택을. 그러니까 인픽스에서 포스픽 바꿀 때도 스택 쓰고 포스픽스를 평가할 때도 스택을 써요. 포스픽 평가할 때는 스택에 뭐가 들어가요? 숫자들이 들어가고 인픽스에서 포스픽 바꿀 때는 숫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산자들이 스택에 들어갔다 빠졌다를 하면서 스택을 포스픽 문자를 완성하는 거예요. 시간 많으신 분은 나중에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문자열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문자열을 포스픽스로 바꾸고 포스픽스를 평가를 하고 그럼 이렇게 평가를 만들어 놓으면 뭘 만들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 수 있어요. 텍스트창에다가 식을 쓰게끔 만들면은 그 식을 쫙 평가를 해가지고 결과값을 보여줄 수 있어요. 사칙 연산하는 이거를 우선순위 다 따져줘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 보통 우리는 인픽스로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픽스 자체대로 평가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꾸고 포스픽스는 스택만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되니까 그 순서대로 계산기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스택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생각지도 않은 데서 스택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 문제는 스택 갖고 해결하면 되겠구나. 보통 가까운 거 매칭 이렇게 last in first out 형태로 뭔가 처리해야 되면 스택을 이용하는 게 가장 쉬운 거죠. 뭔가 내가 그냥 배열 갖고 처리하는데 보니까 뒤에다 넣고 뒤에서만 빼. 그럼 뭐야? 스택을 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 잠깐 쉬었다가 Q 얘기를 해봅시다. Q. 야, 수업합시다. 수업. Q는 P4. 기본적으로 우리가 Q라 그러면 P4 Q이고 Q도 아까 설명한 듯이 기본적인 Q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하면 돼요.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하면 되고 P4Q는 뒤에다 추가하고 앞에서 빼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테일을 유지하는 단일 연결 구조만 있으면 Q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P4Q는 배열의 경우에는 리스트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열로 구현한 리스트 구조는 Q를 제공하기가 어렵죠. 근데 순환 배열 방식을 쓰면은 이제 되는 거죠. 순환 배열 방식. 참고로 Q 중에 나중에 배우게 되는 우선순위 Q가 있어요. 우선순위 Q는 처음 들어온 사람이 처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온 순서와 상관없이 그 Q에 있는 애들 중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애가 빠져나가게 돼요. 우선순위 Q는 또 의외로 많이 쓰여요. 문제 풀 때 우선순위 Q는. 근데 우선순위 Q는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순위 Q를 리스트로 만든다. 리스트로. 그러면 리스트 중에 어떤 걸 이용할까? 정렬 리스트를 써야 되겠죠. 집어넣을 때 정렬된 상태로 집어넣는 거예요. 정렬된. 그러면 빼낼 때는 늘 편하게 빼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집어넣을 때는 항상 비용이 들죠. 뭐 연결 구조 같은 경우에는 ON이 들 거예요. 배열 같은 경우도 ON이 들고. 왜냐하면 배열은 로그 N으로 검색할 수 있지만 또 집어넣으려면 또 땡겨야 되니까. 그래서 정렬 구조를 가지고 우선순위 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산 비용이 효과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우선순위 큐는 다른 방법으로 구현해요. 트리를 써서 구현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트리 구조를 볼 때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큐 하니까 우선순위 큐도 같은 형태로 구현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우선 알아두고 우선순위 큐는 나중에 이제 트리 구조 설명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큐 중에 DQ. DQ는 발음할 때 저렇게 DQ로 발음하지 않고 덱이라고 발음을 해요. 덱. 그래서 다른 말로 더블 엔디드 큐. 앞에서 빼는 것도 앞에서 추가, 앞에서 빼는 것도 효과적이어야 되고 뒤에서 추가하고 뒤에서 빼는 것도 효과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연결 구조를 구현할 경우에는 이중 연결 구조로 해야 되겠고 배열로 해야 될 경우에는 순환 배열로 해야 돼요. 근데 응용 예로 브라우저 방문 목록을 제시했네. 새 페이지 방문할 때마다 방문 페이지는 목록 뒤에 추가되고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면 방문 페이지 목록에서 기초적인 페이지가 그러네. 어쨌든 이 브라우저 방문 목록은 앞에서도 빼고 뒤에서도 빼고 뒤에서도 추가하고 그런 게 이제 다 필요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 때는 덱을 사용을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덱. 그래서 덱.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이 연습 문제 보기 전에 우선은 많은 문제들 프로그램 경시대의 문제나 아니면 면접 문제들 이런 거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큐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단 요 경우 breadth first search, depth first search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래서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인데 그래프 트리라는 거는 뭐예요? 그래프의 한 일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탐색할 때 depth first search나 breadth first search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여기에 있으면 이런 그래프에서 이런 거에서 여기까지의 경로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경로를 찾아야 된다. 그럼 이 경로를 찾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얘 아니면 얘예요. Depth first search, breadth first search. Depth first search는 여기가 0, 1, 1, 2, 2, 3, 3, 3, 4, 4, 4, 4, 5, 5, 6, 5, 6. 똑같네, 길이가. 쉽게 만들어놨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길이가 똑같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는 게, depth first search예요. 그러니까 양 옆을, 가까운 데를 다 찾는 거지. depth first search는 한쪽으로 무조건 빡 가요. 한쪽으로만.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만 가고, 또 한쪽으로만 가는. 그게 depth first search예요. 그러니까 depth first search를 할 때는 스택 자료 구조를 넣어요. 스택. 그래서 예를 들면 breadth first search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양 네 군데를 봐요. 양 네 군데를 봐서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으니까 걔를 어디다 넣어? Q에다 넣어요. Q에다가 요 좌표를 0, 0, 1, 2, 3, 4 1, 2, 1, 2, 3, 4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0, 1, 1, 0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Q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Q에서 빼. 그 Q에서 빼면 얘를 빼겠죠. 얘를 빼면 요 다음에는 요거 있네. 그럼 여기다 넣어요. 0 이렇게 했나 지금? 행렬하면 0, 1 1, 0 1, 0을 여기다가 뭐야 1, 0이 아니구나. 오씨 1, 0이 아니라 이제 2, 0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얘를 빼고 1, 0 갖고 하니까 1, 0 빼고 0, 2를 넣고 또 얘를 빼서 얘에서 갈 수 있는 거 요거 넣고 그렇게 하는 게 breadth first search. 그러니까 트리가 있으면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depth first search는 한쪽으로 쭉 갔다가 그 다음 갔다가 또 갔다가 뭐 이렇게 가는 게 depth first search. 가면서 스택에 넣게 되면 depth first search가 되고 가면서 스택에 Q에 넣으면은 뭐가 돼요? breadth first search가 돼요. 그래서 탐색을 할 때 얘를 쓰기 위해서 Q를 많이 써요. 그런 문제는 많아. 이게 breadth first search 때문에 Q를 써야 되는 경우. breadth first search. 여기 근데 아직은 breadth first 안 되는데 뭐 문제 중에 있어요. 최대 섬 크기 찾기. 이런 것도 breadth first search로 찾아서 섬의 크기를 알아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breadth first 하면 두 개다 크기가 뭐 이렇게 못 가니까 이제 서치하면 그래서 breadth first search를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Q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은 스택은 문제 풀 때 보면 스택을 이용한 문제들이 되게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breadth first search가 필요한 거 빼고는 어떤 문제인데 Q를 써야 되는 경우는 별로 못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Q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구현할 때는 Q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뭔가 개발할 때 프린트 큐, 메시지 큐, 스레드 큐, 뭔 큐들 이런 큐들인데 뭔가 집어넣고 어떻게 서비스해요? first come first serve. 처음 먼저 온 거를 먼저 처리해주는 그런 방식의 뭔가 서비스를 구현할 때는 다 Q로 만들어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 두 개 여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면접에서나 대학원 면접 아니면 그 기술 면접 회사 입사할 때 기술 면접에서 면접관이 아주 기초적인 걸 물어볼 때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료구조 배웠지? 네. 그러면 스택을 Q를 이용해서 구현해봐. 네? 그러면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택을 Q로 이용해서 구현해요. 저 스택을 Q로 이용해서 구현할 이유가 없죠. 없지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면접에서. 아니면 이런 거. 팔린드롬. 이건 더 쉽겠지. 팔린드롬을 스택과 Q로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하냐. 스택과 Q 안 써도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되고. 스택과 Q로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하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황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스택을 Q로 이용해서 구현해 보세요. 한번. 코딩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택을 Q로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할까? 하나만 쓸 수도 있고 두
두 개 쓰면 좀 더 쉬웠겠죠. 두 개를 한번 써서 머릿속으로 한번 어떻게 스택을 Q로 이용해서 만든다. 스택은 3, 5, 7 순서대로 주면 나오는 게 7, 5, 3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Q에다 넣으면 3, 5, 7 들어오면 3, 5, 7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Q를 이용해 가지고 7, 5, 3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Q가 두 개다. 두 개를 쓰면 된다. 하나 써도 되는데 우선 Q를 두 개 써서 구현하는 방법. Q가 두 개 있다. 그러면 푸시와 팝 두 개를 어떻게 구현할까? 어떻게 구현해요? 푸시와 팝. 생각을 해보세요. 푸시, 팝. Q를 이용해서. 요 두 개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 Q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이용하면 푸시 프론트, 푸시 백, 팝 프론트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푸시 백, 여기가 팝 프론트. 이렇게 하면은 구현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어차피 처음에는 비어 있겠죠, 둘 다. 그러면 3이 들어왔어요, 3. 어디든 넣어야지. 아무 데나 넣읍시다, 3. 3을 넣었어. 그럼 뽑을 땐 하나 있는 거에서 뽑아주면 되겠지. 하나 있을 땐 될 것 같아. 그럼 둘. 그 다음에 이제 5가 들어왔어요. 5를 어떻게 할까? 5를 어떻게 할까? 여기다 넣지는 않겠죠. 어디다 넣을까? 아래다가 넣어요. 아래다 넣고 끝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위에 있는 거를 다 일로 옮겨와야 돼요. 됐죠? 그럼 한쪽은 B죠. 그러면 팝할 때는 늘 있는 것에서 팝 프론트 하면 되죠. 그럼 7이 들어와. 그럼 7을 어디다 넣어? 위에다 넣고 하나씩 빼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쵸? 또 11이 들어와. 그럼 여기다 넣고 하나씩 빼서 여기다 넣어요. 이런 방식을 썼다. 이런 방식을 썼다. 푸시는 비용이 얼마 들어? 5, 얘는 비용이, 푸시는. 이렇게 구현했어요. 스택 Q 두 개를 구현해서. 얘는 비용이 얼마 들어요? 5, N이죠. 팝은 5, 1이 되죠. 그렇죠? 팝은 항상 하나만 빼내면 돼. 빼내면 75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빼면 53, 51, 5M. 그러면 하나야. 하나면 처음 들어올 때 그냥 여기다 넣어야지. 뭐 넣을 데 어딨어. 넣어요. 5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 5를 어디다 넣어? 뒤에다 넣어야지. 그렇죠? 뒤에다 넣어야 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걸 빼서 뒤에다 다시 넣어야 돼요. 사이즈 마이너스 1만큼. 5를 넣고 사이즈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다가 7을 넣으면 다음 걸 넣으면 여기다 7을 넣고 그 다음에 하나씩 빼서 넣어요. 그럼 하나면 되는 거죠. 하나. 이렇게 면접 가서
칠판에다가 설명하면은 합격. 하나 갖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넣고 또 오면 여기 넣고 빼서 뒤에 넣고 오면 7 넣고 얘 빼서 5, 3. 그러면 하나 갖고 할 수도 있죠. 싱글 큐, 2Q, 싱글 큐. 근데 이런 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미 내가 풀어봤던 문제면 좀 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물어보지 않았던 문제도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는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팔린드롬을 이용한 팔린드롬은 솔직히 스택큐를 이용해서 해결할 이유가 없어요. 없지만 방법은 이게 팔린드롬 A, B, B, A다. 그러면 스택에다 쭉 넣어. 그럼 이게 팔린드롬이니까 똑같구나. A, B, B, A 들어가겠죠. 여기다 넣으면 Q에다 넣어도 A, B, B, A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하나씩 빼서 비교해 보면 되죠. 비교해서 일치하면은 팔린드롬이죠. 그렇죠? 스택은 거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얘가 여기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여기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Q는 그대로이고 스택은 거꾸로 되고, 그러면 뽑아서 비교하면 어떻게 돼? 팔린드롬인지 알 수 있죠. 물론 얘를 안 쓰고 그냥 스택 하나로 쓴다. 그래서 해결한다. 그러면 원래 거 그대로 있고 스택에 넣은 다음에 하나씩 뽑아서 차례대로 비교해 봐도 되죠. 그럼 팔린드롬인지 알지. 물론 팔린드롬인지를 아는, 그러니까 팔린드롬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는 리버스 하는 거죠. 이 자체가 리버스 하는 거죠. 리버스 한 다음에 비교하는 거. 이 리버스에서 얘는 어떻게 해요? 하나씩 비교한 거지. 리버스. 스택에다가 뭘 넣으면 뭐가 돼? 리버스가 되죠. 거꾸로 되죠. 뒤집어지죠. 원래 데이터가 뒤집어져요. 리버스. Q는 넣으면은 원래대로예요. 그렇죠? 넣은 순서대로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스택과 Q. 이해됐죠? 그래서 스택 Q. 스택은 데이터를 넣으면 넣은 순서하고 나올 때 순서가 뒤집어진다. 팔린드롬은 뒤집는 거니까. 그래서 다 끝났네. C뿔은 스택 자료 구조가 있어요. 아까 썼던 거. 그래서 push, top, size, pop 여기 있고 Q가 있어요. Q. front, pop, push, pop, front. front가 그거예요. 피크에 해당되는 거. Q도 피크가 있죠. 그렇죠? 피크. push, pop.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Q에서도 push, pop이라는 용어를 써요. 원래는 보통 안 쓰는데 push, pop 써요. 그러니까 이 push는 pop은 앞에서 빼는 거죠. push는 뒤에서 넣는 거. push back에 해당되는 Q가 이렇게 되고 DQ가 있고요. DQ는 네 가지가 push back, push front, pop back, pop front. 이 네 가지가 다 효과적이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짐작해 건데 더블 링크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거나 만약 배열로 구현되어 있으면 순환 배열 형식으로 구현되어 있을 거다라고 이제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DQ라는 건 우리가 대기라고 보통 발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자바에서도 스택. 자바는 푸시 대신에 add라는 용어를 써요. add, pop. add, pop. 그리고 자바는 Q가 있고, Q라는 추상 타입이 있고, 구체 타입으로는 array DQ라는 게 있어요. 그럼 array DQ는, array 덱은 어떻게 구현했을까? 어떻게? 순환 배열로 구현되어 있겠죠. array 덱이라는 건 양쪽이 다 효과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현했어? 순환 배열밖에 없겠지. 앞에 또 array라고 붙여놨으니까 내부적으로 array로 구현한 거예요. 근데 array DQ 해놓고 Q 쓰면 이 Q는 그냥 P4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덱을 원하면 이걸로 갖고 쓰는 게 아니라 array DQ는 array DQ로 해서 array DQ로 써야 돼요. 이렇게 덱으로 쓰자면 그래야 네 가지 연산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은 스택이 없어. 스택이라는 이름에 몰라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리스트를 그냥 쓰시면 돼. 리스트. 리스트에 어펜드와 팝만 이용하면 그거는 스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스택이 이 자료 구조에 별로 없네? 근데 리스트는 내가 알아. 리스트 자료 구조를 알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그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이 이제 다 끝났는데 너무 빨리 끝냈나?